벚꽃이 절정으로 피어오른 4월의 경주역. 사람들은 꽃과 셀카에 취해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의 반대편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은 바람에 휘날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봤다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한마디가 내가 살아온 76년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벚꽃을 보러 간 여행에서 나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과 과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딸 같은 내 며느리와 함께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벚꽃보다 더 강렬했던 어느 봄날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아가는 76살 김희숙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집안 곳곳에서 저를 쿡쿡 찔러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제 삶도 조금씩 적막에 길들여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꾸준히 찾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저를 지탱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들 부부와 합가하지 않고 조용히 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 묻지만 저는 제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이 고요한 삶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 민정이와는 남편이 떠난 뒤 오히려 더 깊은 정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심스레 서로를 살폈던 사이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 못할 속내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지요. 사돈댁에서 시집살이 고되게 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는 민정을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도 그런 저의 마음을 참 곱게 알아주었습니다. 이젠 가끔은 제 딸보다도 더 섬세하게 제 마음을 읽어내는 아이랍니다. 아플 때는 약봉지를 들고 문을 두드려주고 생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축하 전화를 걸어주며 속상한 일이 있는 날에는 조용히 손을 잡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주는 그런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민정을 며느리가 아닌 가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게 전화가 온 건 아침 9시 민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저랑 나들이 다녀오실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는 종종 저를 그렇게 불러줍니다. 어머님,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저에겐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괜히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그동안 얼마나 애써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는 겉으로 보기엔 씩씩하고 뭐든 척척 해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엔 늘 어딘가 허전한 빈틈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친정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없었지요. 그 자리에 제가 조용히 서 있었고 민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엄마랑 함께한 오늘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눈빛으로 언제나 저에게 따뜻함을 건넸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찾아와 전을 부치고 작은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꼭 저를 위한 걸 하나 더 챙겨오는 아이. 아들이 무뚝뚝한 성격이라 표현이 부족할 때도 민정이는 곁에서 제 마음을 읽고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수 만든 스카프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바람 많이 불잖아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저 없을 때도 따뜻해야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제게 며느리이기 전에 하늘이 보내준 딸 같다고요. 진짜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어도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나 소중하다는 걸 민정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득문득 민정이에게 딸이라는 단어를 붙여 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만큼 그 애가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정이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민정이에게 뭘 선물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기 생일 하나 제대로 챙겨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정이에게 직접 전화해 조심스레 물었지요. 민정아, 너 벚꽃 좋아하지 않니? 올해 경주의 벚꽃이 그렇게 예쁘게 핀데 우리 둘이 잠깐 바람 쐬고 올까? 그 말에 민정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전화기 너머로 웃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어머님이랑 단둘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사실 벚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 아이의 목소리 속 설렘이 제 마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날씨를 확인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민정이와 단둘이 떠날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여행이라니 사람들에겐 별일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겐 그 시간이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와서 농담처럼 말했지요. 우리 집 여자 둘이 저 버려두고 데이트 가는 겁니까? 나만 빼고 둘이 여행이라니 나 질투나요, 질투. 그러면서도 그는 기꺼이 짐을 들어주고 제 옷가방에 핫팩이며 물티슈까지 챙겨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이랑 재밌게 다녀오세요. 엄마가 민정이 웃게 해주는 게 나한텐 제일 큰 선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민정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민정을 챙기는 걸 기꺼이 응원해준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마저도 그날따라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제 옆자리에서 작은 가방을 열더니 직접 싸온 주먹밥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기차에서 도시락 먹는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민정이의 작은 꿈을 함께 이뤄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딸과 같은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와 단둘이 떠난 벚꽃 여행.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습니다. 경주역에 발을 디디자마자 민정이와 저는 마치 아이처럼 들뜬 마음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주변 풍경을 살폈습니다.
역 광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그 아래로 관광객들이 335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어찌나 정겹던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기차 소리 대신 바람에 벚꽃 흩날리는 소리가 더 크네요. 와, 진짜 꿈 같다. 민정이는 아이처럼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감탄을 했고 저도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나이가 몇인지도 어떤 관계인지도 잊은 채 오롯이 봄 안에서 친구처럼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정이가 갑자기 제 팔을 조용히 툭 쳤습니다. 엄마, 저기 저 사람 좀 보세요. 민정이가 눈짓으로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저 멀리 역 입구 기둥 옆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짙은색 바바리 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분명히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또 전혀 낯선 얼굴 같기도 한 그 남자.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섬뜩하진 않은데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정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엄마만 보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세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지만 속에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듯한 낯선 감각. 그 남자와 마주친 건 분명 처음일 텐데 왜 이토록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아닐 거야. 요즘 시니어 모델들 많다던데 나 닮은 사람 본 걸 수도 있지 뭐. 하지만 제 손끝은 그 순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그걸 느낀 듯 제 손등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망설이다가 마치 오래도록 참았다는 듯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도 제 곁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제 팔짱을 살짝 끼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김말숙 씨 아니신가요?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쿵 하고 내려앉더니 숨이 걸려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뒷덜미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말숙, 김말숙. 그 이름은 제가 이제껏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는 오래전 저 깊숙이 묻어두었던 제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희숙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 제 손으로 바꾼 이름이었지요. 말숙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어딘지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과 얽힌 지우고 싶었던 삶의 조각들이었기에 저는 기꺼이 그 이름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토록 오래된 이름이 이 낯선 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제 속 어딘가에서 꾹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아주 태연한 척 어색하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민정이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그걸 느끼고 조심스레 속삭였지요. 엄마 괜찮아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지만 제 안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난 걸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어딘가에서 커다란 퍼즐한 조각이 갑자기 제 앞에 툭 하고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민정과 함께 등을 돌리려는 순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오히려 제 귀를 찢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40년 전 서울 삼선동에서 미싱하시던 분. 그분 맞잖아요. 그때 아이는 잘 키우셨습니까? 그 순간 제 두 다리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렸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소름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아이라는 단어는 마치 내가 애써 덮어둔 관 뚜껑을 벌컥 열어젖히는 것 같았고 그 속에 숨겨뒀던 상처, 죄책감, 공포, 그리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저를 덮쳐왔습니다. 민정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누구예요, 저 사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입을 열었다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신히 숨을 들이켰고 떨리는 손으로 민정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밀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먼저 택시 타고 있어봐. 엄마 잠깐만 금방 갈게. 그 말은 들은 민정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역사 밖으로 뛰듯 달려나왔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짓누르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마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숨을 몰아쉬며 달아났습니다. 그날의 벚꽃은 분명히 아름다웠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흐려져 있었고 그 꽃잎 사이로 스며든 과거의 그림자가 저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당황한 듯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지도 따라 나서지도 않고 그저 제가 남긴 말 한마디 금방 갈게라는 그 말을 믿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저는 더 미안했고 더 무너졌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아무렇지 않게 휘날리는 거리에서 저는 마치 오래전 그 시절의 저로 돌아간 사람처럼 숨을 참고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걸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한순간에 70을 넘긴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삼선동 어느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미싱을 돌리던 26살 김말숙이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배달 통닭 냄새, 철제 계단 오르내리던 발자국 소리까지 다 그날처럼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정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받아들며 말했지요. 엄마, 씻고 오세요. 따뜻한 물 받아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 삼키며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 숙소의 창밖에서 조용히 벚꽃이 지기 시작했을 즈음
저는 조심스럽게 민정의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민정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숨부터 고르고 오래 눌러두었던 제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말야 사실 이름이 말숙이었어. 김말숙? 그 이름 아무도 모르게 바꾼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네. 그때 난 미싱시다로 삼선동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참 많이 외로웠어.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났지. 자상한 척 다가왔고 또 내가 어리석었지. 그 사람 아이를 가졌고 혼자 낳았고 근데 그 아이를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와 단어 하나하나가 이빨에 걸리는 듯 했지만 민정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던 민정에게 저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여겼던 과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진짜 삶이었지요. 그땐 내가 26이었어. 고향 떠나 서울로 올라와 삼선동 골목 미싱 공장에서 시다로 일했지. 하루 12시간 넘게 박음질하면서도 월급은 고작 쌀 한 가마니 값이었어. 그래도 그땐 젊었고 희망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공장 사장이 다정한 말로 다가오더라. 힘들지 않냐? 고생 많다. 넌 참 손재주가 좋다. 그 말들이 어쩌면 그땐 위로처럼 들렸어. 그래서 어리석었지. 사장님이라는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손을 뗐어. 내가 너더러 낳으라 했냐고 하더니 그 후론 나 몰라라였지. 공장에서도 눈총 받고 일자리도 잃었어.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몸은 부서질 듯 아팠고 마음은 더 갈갈이 찢겨나갔지.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아보는 순간 참 너무 작고 따뜻하더라. 내가 낳은 아이 내 전부 같았어. 근데 민정아, 그 애를 지켜낼 수가 없었어.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서 우는 애를 달래며 먹일 것도 없이 울기만 하던 날들. 병원 한 번 못 가고 기저귀 하나 살 돈도 없었지. 나는 하루하루 무너졌고 결국 아이를 안고 한 부잣집 앞에 갔어. 그 집엔 아이를 오래도록 기다리던 부부가 있었거든. 밤새 고민하다가 나 몰래 놓고 도망치듯 돌아섰어. 그리고 다시는 그 골목으로 가지 않았어.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목안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제게 말할 용기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 김말숙이라는 이름. 그건 너무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으니까. 김희숙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려 했지. 근데 그게 잊히질 않더라. 매년 그 아이 생일이면 어디선가 울고 있을지 모를 그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냥 살아낸 거야. 그날 밤 민정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놓은 후 저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있던 그 고요한 시간은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위로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거의 속삭이듯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아, 이 얘기 너한테도 처음이지만 사실 우리 아들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 아니, 누구한테도 단 한 사람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니?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를 그렇게. 말끝이 흐려졌고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무릎을 붙잡은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이젠 잘 기억도 안 나.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이 그렇게 보내놔서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름도 손 모양도 웃음소리도 다 흐려졌어. 그런데 이상하지. 딱 하나는 아직도 생생해. 그 까맣고 맑던 눈동자.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게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그 말을 하자마자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타오르는 듯 했어요. 한참이나 눌러왔던 죄책감이 그 눈동자 하나에 되살아나 다시 제 가슴을 찌르기 시작했지요. 그 애를 안고 있었던 마지막 순간 작은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던 그 따스함마저도 지금 이 순간엔 너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죽여 흐느끼기만 하던 그 고요한 순간에 민정이가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말없이 따뜻했고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위로하고 감싸주고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이 말없이 손끝을 타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정이가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그 짧은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떨리고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제 지난 날을 꺼냈는데 그 어떤 비난도 원망도 없이 그저 엄마 편이라는 그 한마디로 제 죄를 감싸준 아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무겁게만 짓눌려 있던 제 과거가 그 말 한 줄에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제 눈물을 닦으라 재촉하지도 않았고 괜히 긍정적인 말로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곁에서 내 슬픔을 같이 견뎌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이 아이는 정말로 내 딸이구나. 이제는 그렇게 믿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정이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숙소 창문을 활짝 열고 엄마,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며 밝게 웃었을 텐데 그날의 민정은 말이 없었고 눈빛도 어딘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민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어 보였고 이내 핸드폰을 챙겨 들고는 조금만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말한 뒤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민정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경주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전날 저와 마주쳤던 그 중년 남자 묘하게 슬픈 눈빛을 지녔던 그 사람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분명히 더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고 그것을 그냥 두고 떠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역사 근처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남자를 민정은 다시 찾았습니다. 그 남자는 민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정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저는 그분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인 끝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의 남편입니다. 그 말에 민정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똑바로 민정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적 입양된 후 줄곧 친부모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이 버려졌다는 마음에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았죠. 결혼하고 나서도 제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내 진짜 엄마를 꼭 찾아줘요. 그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 원망 안 할 거예요. 그저 고맙다고 전해줘요.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말했던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난 그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정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민정은 혼자가 아닌 또 다른 딸의 마음을 품게 된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말없이 앉아있는 말순의 손을 꼭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아침에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정은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은요, 엄마의 딸의 남편이래요. 엄마가 어린 시절 입양 보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엄마를 찾으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자신은 절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냥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대요. 그 순간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작은 흐느낌만이 방 안을 조용히 메웠습니다. 말수는 민정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랜 세월 억눌러온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사람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해도 울음은 깊은 곳에서 차올라와 목을 틀어막았고 결국은 참지 못한 채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그 아이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엄마라 불릴 자격이 있기나 할까? 그때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그 애를 내 품에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말수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말끝마다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고 작아 보였고 시간은 거꾸로 흐르듯 그녀를 다시 젊은 시절에 미숙하고 두려웠던 어머니로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정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요, 그분이 주셨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 직접 남긴 거라고 해요. 엄마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가지런히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처럼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말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가, 그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옆에 앉아 있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사진 속 여자와 민정의 얼굴이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큰 눈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표정, 마치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듯한 따뜻한 눈빛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민정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혼란도, 슬픔도, 기쁨도, 미안함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떠나보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그리워했으며 그 마음을 남기고 갔다는 사실은 말순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편지의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발해 있었고 그 위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 당신을 엄마라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니, 적어도 이 편지를 읽을 땐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요? 어릴 적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어떤 따뜻한 체온 하나가 제 등을 감싸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말하길 그건 그냥 상상이래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지만 엄마의 품에서 있었던 기억이었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운이 좋은 아이라 했습니다. 좋은 집에 입양되었고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덮고 몰래 우는 제 마음,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멈칫하던 그 순간들을요. 엄마, 저 원망한 적 있습니다. 왜 나를 낳고 떠났냐고, 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왜 평생을 이렇게 그리워하게 만들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언젠가는 아이를 품을 수도 있을 나이가 되니까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눈물로 그날을 지나오셨을지를요. 엄마, 저 이제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제 눈을 봐주시고 미안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 하나만큼은 가슴속에 따뜻하게 품고 떠나고 싶었거든요. 사랑해요.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못한 그 말을 이제서야 이렇게 적어봅니다. 당신의 딸 해나가. 편지의 끝을 읽는 순간 말순의 손에서 종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죄책감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뒤늦게라도 용서받은, 그러나 용서를 받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뜨거운 통곡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며 끝내 엄마 품을 찾지 못한 딸. 그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이제서야 품에 안은 자신. 말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아이 손을 놓았을까? 하지만 울음을 멈춘 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딸을 잃은 죄는 평생 안고 가야 하겠지만, 그래서 더욱 남은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민정아,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말해야겠구나.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해줬는데, 이제라도 내 진실을 우리 아들도 들을 자격이 있겠지. 나처럼 도망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말순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는 결심과 아주 늦었지만 제대로 마주하려는 어머니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조용히 민정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고마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너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이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갔을 거야. 그 말을 하며 말수는 민정의 손을 지그시 감싸쥐었고 민정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며 단순히 둘만의 비밀로 남길 수 없다는 것을요. 말수는 깊은 숨을 쉬며 더 조용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 혼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아이를 떠나보낸 게 내 잘못이었다면 이제 그 죄를 바로잡는 건 진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도 말해줘. 엄마가 용기 낼 수 있게 이젠 그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정직해지고 싶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어머니가 감춰온 세월의 무게, 그 속에 깃든 눈물과 아픔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말순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 밤 민정은 남편과 마주 앉아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했고 그러다 결국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엄마 얘기 당신한테 꼭 해줘야 할 것 같아. 아니, 우리 둘 다 알아야 할 이야기야. 엄마가 당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어. 민정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의 고백을, 편지의 내용까지 한마디도 거르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머리가 하얘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그 마음이 너무 무겁대. 그런데 말이야, 여보. 그 아이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대. 오히려 마지막까지 고맙다고 했대. 그 마음 당신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민정을 그렇게 아꼈구나.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 왜 이렇게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시나 했는데 그 마음이 그런 이유였구나. 그의 눈가엔 조용히 뜨거운 것이 맺혀 있었고 민정은 그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감춰졌던 그늘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진짜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드디어 그들 마음 안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문 하나를 열고 나니 그 안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셋이서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경주 골목 어기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고 가게 이름은 다시 봄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피어나는 계절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아들은 틈날 때마다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고쳐주었고 민정이는 직접 구운 빵과 차를 준비하며 손님들을 정성껏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따르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같이 새롭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딸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외할머니 뵙고 싶다고 해서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조그마한 손들이 제 앞에 다가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과 너무도 닮은 큰아이,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할머니라고 부르는 작은아이. 그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안기던 순간 저는 속으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나야, 고맙다. 너는 떠나 있었지만 너의 마음은 이렇게 내 곁에 와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친손주와 외손주가 한 마당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깔깔 웃고 그 웃음소리에 벚꽃잎이 소복이 흩날리는 오후. 저는 차 한 잔을 따르며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아. 모든 걸 이해해줘서 엄마가 어떤 과거를 품고 살았는지를 들은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민정아. 내 딸이 되어줘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 나의 딸 고마워. 미안하고 또 고맙다, 해나야.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맙다는 말로 나를 떠올려줘서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이제 남은 생을 견딜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내 손주들아, 너희가 함께 웃는 이 마당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었단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마당, 그 안에서 너희의 웃음이 멈추지 않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지난날이었지만 이렇게 꺼내어 놓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혹은 제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가 있다면 부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사연자님에게 삶에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